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된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집단 상담에서 사장, 집단 상담자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단 상담자 발표를 맡고 준비를 하면서 집단 상담자에 대한 그 막연하고 좀 모호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집단 상담자의 이제 요구되는 자질, 그리고 집단 상담자가 이제 초심자부터 나중에 대가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교육과 훈련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자의 자질에는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이 이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훌륭한 집단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집단 상담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발달 단계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집단 상담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집단 상담자에게 그리고 요구되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가 처음에 초심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달 과정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과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어 집단 상담자의 윤리 사항들을 함께 살펴본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인 품성과 태도는 이제 집단원들로 하여금 신뢰를 높이고, 어 이러한 신뢰가 이 집단의 분위기와 응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에는 성숙, 자비심, 음악 능력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숙입니다. 이제 성숙이란 사람이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뜻하죠. 어 이 성숙에는 그래서 집단 상담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이해와 수용인데요. 자기 이해와 수용 정도가 높은 상담자는 집단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의 성격 차이, 문화 차이, 그러한 것들을 상담자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이제 집단원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상담자의 태도는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이 집단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방성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하여 이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에 대해서 먼저 개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원들은 집단의 경험이 당연히 부족하고 일단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방어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먼저 자신의 실수나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하여 개방하게 되면 집단원들도 따라서 자기 개방에 대한 동기가 나타나게 되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과도하게 자기 개방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자기 개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아 탄력성입니다. 자아 탄력성이란 개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 내에서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융통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대처 능력에 따라서 집단원들도 이 집단 상담에 안정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2번 자비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비심은 인간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 집단 상담자의 마음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의 전제에 대한 될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 집단원이 어떠한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그리고 가능성 있는 존재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자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집단원을 대하는 일은 어,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랑과 관심은 집단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 어,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관심에 대한 그 글들을 보면서 음, 정말 이 집단 상담이 그 나는 이 집단 상담을 왜 하는가? 그러한 이유를 스스로 계속 좀 돌아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계속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되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존중과 믿음입니다. 이제 집단 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집단원들을 존중하고 믿을 때 어, 그 과정 속에서 집단원들은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어떤 나의 문제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집단 상담자를 믿게 되고 자신의 어떠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심에서 이제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이제 현재를 바탕으로 집단원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서 이제 집단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조망 능력이 있습니다. 조망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텐데 이러한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제한된 시야가 아니라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집단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망 능력에는 두 가지 지혜와 창의성이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살펴보면은 집단 상담자는 집단 내 역동과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처리하는 지혜로움을 지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내가 아는 것에 그것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지식과 그런 아는 것을 무수한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했을 때 그런 집단 상담 속에서 적재적소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성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이제 풍부한 경험,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 그리고 민감한 감수성,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그 집단원들의 집단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집단 상담자의 경험과 창의적인 방법들, 민감한 감수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집단 상담은 좀 지루해질 것이고 그리고 되게 반복된 형식
상담으로서 생동감이 없는 그런 집단 상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입니다. 여기서는 집단 상담자의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 상담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집단원들은 그 집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가져갈 수 있고 그 집단 상담에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집단 변화 촉진 기술, 집단 과정 기술, 집단 내용 기술. 크게 세 가지 기술인데 먼저 집단 변화 촉진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변화 촉진 기술이란 이제 집단의 생산적 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구성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경청, 공감적 반응과 이해, 초점 맞추기, 지지와 격려하기, 적극적 참여 유도 이러한 것들인데 먼저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이제 상담자가 단순히 집단 상담원의 집단원의 말을 뭐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원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 그 집단원의 몸짓 그리고 표정 그리고 음성에서 어떠한 그 섬세한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저변에 있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은 집단원이 자신의 이야기가 비판받거나 무시당할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상담자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을 때 집단원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감적 반응과 이해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이제 집단원의 주관적 세계를 감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말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공감적 반응을 통해서 집단원들로 하여금 수용적인 느낌과 신뢰감 있는 느낌을 주고 집단원은 이제 그 상담자의 공감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으며 그리고 이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해서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감과 편안함 속에서 집단원은 더욱더 자기를 탐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개방하고 자기를 노출하는 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어, 초점 맞추기는 집단 활동의 적절한 주제와 관심사가 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제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어,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가 동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와 같은 말로 이제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제 집단원의 이야기를 집단 상담의 주제에 맞게 다시금 이끌어 오는 것을 이제 초점 맞추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지지와 격려하기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이제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원은 이런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집단원은 스스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제 어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변화 촉진 기술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단원이 집단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이어주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단원들이 다 같이 어떤 쓰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원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흥미로움을 나타낸다든지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비언어적인 방식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활동적인 것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집단 과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과정에 대한 기술인데요. 유능한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과정을 관찰한 후에 어, 집단이 목표와 관련해서 그 집단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구조화하기입니다. 구조화란 이제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들에게 집단 상담 참여에 필요한 규정과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 구조화는 크게 과정에 대한 구조화, 한계에 대한 구조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구조화는 집단 시간을 준수한다든지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불참하거나 늦는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가정에 대한 구조화입니다. 사실 이런 규정과 규율이 없으면 너무나도 이렇게 자유로운 어,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그 집단 상담 안에서 시간을 정한다든지 어떠한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조치 사항 같은 것들 이런 세밀한 것들 하나하나가 이 집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에 대한 구조화가 있는데요. 어, 그 집단 상담에 나타나는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 집단원들이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할 때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리고 어, 어떤 여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유지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원과 연결하기입니다. 집단원과 연결하기는 이제 한 집단원의 말과 행동을 다른 집단원의 관심과 관련 지어주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상담자는 동성이라는 집단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는 동성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집단원들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이제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행동 차단하기입니다. 어, 문제행동 차단하기는 집단원이 집단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어, 집단 상담자가 그 집단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집단원의 그 제한되어야 할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나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그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집단원의 대답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어, 길게 횡설수설하게 이야기할 때라든지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문제 행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단 과정 기술 마지막으로는 피드백하기입니다. 집단 상담자가 집단 상담 과정에서 집단원의 강점 또는 문제 행동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어,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집단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러한 피드백들을 잘 활용해서 집단원의 특정 행동에 대한 어 그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집단 상담 기술의 마지막으로 집단 내용 기술이 있습니다. 집단 내용 기술은 집단 상담자는 이제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문제를 명료화하여 집단원의 말의 내용이나 느낌을 새로운 말로 반영시켜 줌으로써 집단원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집단 내용 기술의 첫 번째 기술로는 명료화하기입니다. 명료화는 집단원에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그 집단원이 스스로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료화하기에는 질문과 재진술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이런 뜻입니까? 라는 형태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 재진술은 집단원이 진술한 내용을 이제 집단 상담자가 다른 동일한 말로 바꾸어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러한 상황이시군요 하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명료화하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 반영하기입니다. 감정 반영은 이제 집단원 감정을 읽어주는 것으로서 이제 집단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반응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자는 이제 감정 반영을 통해서 집단원이 하고자 하는 말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집단원이 알 수 있도록 그 이해를 시켜주고 그 집단원의 감정을 이해하며 이제 집단 상담자는 그 집단원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약하기입니다. 이제 그 집단 상담에는 복잡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그러한 이야기들과 내용들로 이제 집단이 흐를 때 집단 상담자는 이야기의 요점을 잡고 간추림으로써 집단의 흐름과 어, 핵심을 제대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돕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신중하고 간결한 요약을 통해서 집단원들이 이제 이 집단 상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면하기입니다. 직면은 이제 어떠한 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 집단 과정에서의 직면은 집단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직면에 대한 기술은 신뢰감을 이 집단원에 대한 신뢰감을 전제로 이제 어, 나타나야 되고 신뢰감이 형성된 후에는 따뜻한 태도로서 어떤 평가나 판단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면이 필요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들이 있냐면 집단원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경우나 아니면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제 어, 집단 상담자는 그 직면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집단원이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석하기입니다. 해석은 집단원이 표면적으로 표현하거나 인식한 내용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롭게 설명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집단원의 행동과 감정 이면에 내재된 원인을 해석함으로써 집단원이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상담자의 발달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단 상담자의 발달 단계는 크게 네 가지, 적응 단계, 발전 단계, 확립 단계, 숙련 단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집단 상담자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집단 상담을 하면서 요구되는 과제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이제 집단 상담을 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할 텐데 각 단계별로 어떤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 상담자의 발달 단계입니다. 어, 적응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집단 상담 경력이 2년 이하의 어, 그런 해당하는 단계로 집단 상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고, 이 단계에서는 외부적인 요구, 어떤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수련 과정 속에서 요구 등에 의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집단을 구조화하여서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 그 학습을 통해서 이론을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집단원들이 이탈하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탈과 저항에도 대처가 아주 미숙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는 이제 경력이 3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으로 집단 상담자로서의 적성을 확인하고 이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발돋움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초심 상담자의 모습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집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적 요인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 집단 상담의 호감을 조금씩 더 가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시기가 발전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확립 단계입니다. 확립 단계는 이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집단 상담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집단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좀 확립하는 어, 단계이고, 어, 발전 단계에서 집단 상담에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확립 단계에서는 이제 호감을 넘어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 집단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전 단계들에 비해서 집단 상담을 할 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집단원들에게도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역동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문성이 강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숙련 단계입니다. 어, 20년 이상의 전문가를 뜻하고 대가, 그리고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숙련 단계는 어, 이제 집단 상담자들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굉장히 능숙한 시기이고, 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집단원 개개인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집단의 목표와
그리고 개인의 목표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자신만의 이론과 기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집단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신만의 그런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에 자기의 의도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됐는지 그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상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심 집단 상담자는 그 숙련된 집단 상담자가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정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 집단원으로 참여할 때에 비해서 이제 초심 상담자는 더욱더 의식적이게 되며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심 집단 상담자에게 자기의심이나 이 집단 과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어쩌면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나 동료들에게 불안을 개방하고 자신이 느낀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그러한 불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초심 집단 상담자들은 그 집단 상담 과정 안에서 집단원들과 진실된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불안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그 집단 상담 안에서 정말 집단원들과 함께 그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함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이제 초심 집단 상담자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현재에 존재하기보다는 그 완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부자연스럽게 이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집단도 경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실수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이제 불안을 낮추게 되고 집단 상담자는 현재 자기 그대로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안에서의 침묵입니다. 집단 과정 중에 이제 집단원들이 이제 침묵을 하게 되고 그 침묵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초심 상담자들은 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단 상담 안에서 이 침묵은 많은 것들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침묵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진행의 한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떠면 그 침묵을 통해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런 집단 상담 안에서 침묵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 상담자가 다루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자발적 집단원입니다. 집단 상담에 관심이 없는 집단원들을 상담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집단원들의 마음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개방적으로 논의를 하고 같이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고 어, 그 마음을 함께 공감을 해주는 시간을 다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집단원들에게도 그들을 이해하고 어, 이 집단의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언과 충고입니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집단 안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그 자기의 그 어떤 고민과 문제를 대신 결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집단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원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본인에 대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원에게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독려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항과 마주하기입니다. 이제 저항은 집단 과도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집단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 감정 표출에 따라서 이 집단이 불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초심 상담자는 이 집단원들이 저항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이 집단이 갈등 국면에 놓이게 되면서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단 상담자는 이러한 갈등과 저항이 나타날 때 오히려 이 그 저항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 저항을 가지고 오히려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했을 때 집단원들은 오히려 자신이 저항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집단 상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집단 상담자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자에게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요구가 됩니다. 집단 상담자로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위축되고 좌절감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텐데 집단 상담자는 이러한 그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슈퍼비전을 그 멘토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받고 이를 이제 그 슈퍼비전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기 성장과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원들은 이 집단 상담을 하면서 집단 상담자에게 그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집단 상담자의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어, 집단 상담자의 태도 그리고 존중하는 자세, 수용 능력 이런 집단 상담자의 성숙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더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기술을 함량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스킬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집단 상담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인간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을 운영할 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심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자는 단계별로 어떤 교육과 훈련에 임해야 되는지 각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응 단계에서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초심 상담자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단을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워크숍을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전공 서적이나 관련 논문, 뭐 동영상 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하고 무엇보다 어, 슈퍼바이저의 그런 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받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전 단계에서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는 데 힘을 쓰고 어떤 이론들을 적용한 구조화된 활동과 기법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개입 정도와 역할을 탐색해서 이론을 체화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확립 단계에서 교육과 훈련입니다. 확립 단계에서는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융통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론에서 발전해서 통합적인 접근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이론과 기법들을 재정립을 해 나가고 자신만의 이론을 개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다음으로는 숙련 단계에서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숙련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는 수련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심 상담자를 이끌고 그리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자신만의 이론과 기법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참여하거나 탈퇴할 때 그들이 어, 충분히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그들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들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고 집단원들도 함께 어, 비밀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집단 과정 내내 이제 집단원들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어, 그 전문가에 합당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집단 상담자의 자질,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적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단계별로 어떻게 어, 그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각 단계별로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상담자에게 필요한 윤리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